예, 두 가지 이슈를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조국 전 장관 떠나니까 이제야 여당 내 자성론 아니냐? 경제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시작할까요? 장수양님. 네. 여론조사 한번 저와 같이 보실 텐데. 네. 조국 전 장관 사퇴 국민인식 60% 이상이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게 민심입니다. 그게 민심이고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지키려고 했던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10월 3일 날 이 광화문에서의 집회로 나타난 것이고요. 결국에는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분명히 역풍을 맞습니다. 그 역풍은 바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죠. 밀어붙이기 개혁을 하겠다? 조국 장관 사퇴 때문에 온 나라가 두 달 동안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예. 아무런 지도부에서는 사과 없이 이해찬 대표는 아니 검찰에서 두 달 동안 수사하고도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남탓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오늘도 검찰 개혁만 언급했습니다. 이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발언들을 모아봤는데 이효대현 의원님. 일각에서는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쯤 되면 한번 유감의 뜻이라든지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하고 싶어도 아마 정치적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문 핵심 지지층에서 워낙 조국 장관 사퇴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조국 장관 퇴임 며칠 전부터 사실 말을 굉장히 아꼈고 그 대신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아무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한 것 같고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은 이제 조국 장관의 퇴진으로 조국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의 정국을 검찰 개혁, 공수처, 검경 수사권 이런 구체적인 검찰 개혁과 관련된 현안으로 묶어서 이제 전국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여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종의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해찬 대표 얘기를 제가 좀 언급을 할게요. 예. 한국당 공수처 반대 어처리검 주자 이건 의견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박근혜 수사 두 달 걸렸는데 조국 수사 이제 결론 내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두 달 만에 결론 내고 왜 이거 이렇게 오래 하냐는 것이거든요. 두 달 맞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 수사는 두 달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수사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태블릿 PC 문제 터진 다음에 일반 검찰에서 했었죠. 검찰에서 특검 넘어서 특검했었죠. 한겨울 내내 특검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죠. 그리고 봄에 다시 검찰로 넘어왔죠.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두 달 맞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공범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특검에서 해서 올라와서 검찰에서 다시 두 달 한 거예요. 그러니 박 전 대통령 두 달하고 결론 냈는데 조국 장관 왜 두 달도 넘게 결론 못 내냐는 맞는 얘기 아니다. 라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늦었지만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선인 김혜영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아까 이도원 의원님은 저 발언이 대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총대 메고 최고위원이 초선이 최고위원이 한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 근데 막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네. 박준 변호사님.
정성호 의원, 당의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그렇죠. 본인 SNS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SNS 글을 갖고 뭐 조국 장관의 사태가 잘 됐다, 뭐 못됐다, 뭐 수사가 어떻다 이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국론이 분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김혜영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얘기도 대부분 뭐 그런 내용의 뉘앙스라고 봐야 되지 이 조국 장관의 사태를 직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 행태는요, 망한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일사불란하고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그리고 정당은요, 레미콘처럼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예. 고인물은 썩듯이요. 저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와줘야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요, 이 국론 분열을 야기한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리를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국론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청와대의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결국 여당의 책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이동 의원님, 야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했냐. 이 민심 못 읽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건 사실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보다는 여당이 민심에 좀 더 민감하고 왜냐하면은 그 의원들이 현장에서 그 지역구 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그 전달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됐다. 이런 불만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노영민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조 장관이 조금 그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흔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위주로 한 정무 라인은 어떻게 대통령의 에게 어떤 직언을 하는데 적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거에 대한 그 논란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능수능란하게 그 언론인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생방송에서 질의응답하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청와대에 대한 그 개편 논의도 시작이 되는데 아마 진짜 논의가 뜨거워지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면은 꼭 필요한 인물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호철이나 양정철 이런 사람들을 직접 청와대까지 불러들이느냐 최측근들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찌됐건 조국 정국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최근에 경제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외교안보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 정치권의 이슈들도 좀 순탄치 않고. 그렇죠. 근데 지금 경제도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어요.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가 급격히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와대의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고 한국은행에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게 얼마 전에 이호승 경제수석의 얘기였어요. 이틀 전에. 그런데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2.2%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지금 표를 보시면 전세 중국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확실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최근에 삼성, 현대
이 대기업들을 찾아서 대기업의 투자를 뭐 격려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회사를 방문해 준다라는 건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문제는 대통령이 기업들을 방문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고 일이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각종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기업들의 옥시전의 입법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한 대통령이 매일매일 기업으로 출근한다 한들 기업의 투자 의욕이 살아날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내후 외환에도 일단 청와대 경제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타파 마지막 주제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배우 겸 가수 설리 씨 관련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관련 얘기들이 상위권 검색어에 이름 올렸고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개그맨 이름과 5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한다는 김태 씨 얘기가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검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